다른 부서와 프로젝트를 하면서 신랑이랑 만났고 둘 다 노총각 노처녀다 보니 이어주려는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을 했다기보단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스타일의 남자라 그때는 그게 좋았습니다. 저랑 신랑은 둘 다 개인의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각자 취미 생활을 즐기는 그런 성격을 둘 다 알기 때문에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반자같이 늙어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시고 서로의 취미 생활을 인정해 주시고 잘 살고 계시기에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국밥집을 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40년간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바로 생업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겨우 나오셨습니다. 친정엄마 같은 경우 이모에게 들어보면 공부도 잘하셨지만 4살이나 어린 동생이랑 둘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대학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정말 두 분만의 힘으로 빌라를 사셨습니다. 부모님은 국밥 가게를 하실 때 옆집 부동산 사장님에게 부동산 투자를 배우셨어요. 언제까지 국밥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생각과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선 다른 일을 찾으시면 생각한 것이 원룸 빌라였습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셔서 모은 돈으로 지금의 원룸 빌라 건물을 매입하셔서 원룸 8개가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십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월세로 생활비 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4층짜리 건물 꼭대기층에 살고 계시면서 소일거리로 원룸 건물 청소랑 유지를 하면서 부부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친정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으로 지은 원룸 빌라라서 그런지 건물에 대한 애착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입주민들에게 잘해주셔서 이사 나가는 분 없이 오랫동안 다들 이웃사촌처럼 살고 계세요. 월세도 올리지 않고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다 보니 찾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말이죠. 저희 엄마는 식당 하시던 손맛으로 김장철에는 늘 김장을 해서 8집 김치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혼자 자취하는 여자분이 무섭지 않도록 아빠는 해가 지면 늘 복도와 건물 외벽에 등을 켜주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도 평판도 좋고 무엇보다 집을 나가는 분들이 없으셔서 엄마 아빠도 크게 스트레스 없이 월세를 받으면서 지금의 삶을 만족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아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건물 청소 늘 하시고 두 분 다 부지런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저희 집 반찬까지 늘 배달해 주셨어요. 일하면서 잘 못 챙겨 먹을까봐 걱정하시면서 녹즙도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계절 음식 등을 늘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저 또한 부지런한 편이고요. 하지만 저희 신랑 그리고 시댁은 완전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교사셨어요. 작년에 퇴직하시고 연금으로 어머니랑 시누이 이렇게 3명이서 한 집에 살고 계세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오셔서 부족함 없이 살고 계시고 어머님이 이모님들 따라 사는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두 분이서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사실 수 있으세요. 사실 신랑과 결혼을 결심할 때 시댁 형편의 여유로운 점도 결혼 이유 중 하나였어요. 먼저 시집간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댁은 아들에게 빌붙어서 매달 생활비 달라 하는 시댁들을 봐서 오히려 시부모님이 연금 나온다는 게 더 좋게 보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 적어도 우리에게 손 벌리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걸로 그렇게 생색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분들이라는 걸 그땐 몰랐네요. 어머니는 늘 자기네 집안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들 잘 나가는 자식들이 있다고 자랑하시면서 본인 아들도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을 엄청 하는 분이셨습니다. 저 또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어머니는 며느리도 좋은 대학 좋은 기업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하지만 처음 연애할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희 집안은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두 분 다 재졸이신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고졸 출신의 장사를 하셨다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 저를 만나셨을 때도 부모님이 장사하셔서 어렵게 컸겠네 하면서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이네 하며 비웃으신 게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본인 아들이랑 같은 대학을 나오고 같은 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한다는 식으로 늘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보다 2살 많은 신랑이 처음으로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저라서 대놓고 반대는 못하셨지만요. 집안 환경이 중요하고 어릴 때 보고 자란 거 무시 못한다 하면서 자기네 집은 집안 사람들도 다 대졸인데 저희 집의 어른들 중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냐며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정말 무례한 질문인데 그걸 제 앞에서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요. 특히 친정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부터 내리깔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이고 저 또한 시댁살이는 처음이라 참고 넘겼어요. 특히나 저희 집 하숙집 한다고 옛날에 못 살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비하하면서 말이죠. 국밥집이나 계속 하시지 왜 하숙집을 하신대? 잘못 투자한 거 아니니? 괜히 우리 아들 앞으로 대출 받아달라고 하지 말렴 하면서 저에게도 괜히 제 이름으로 대출해서 친정 부모님 드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한 번은 두 분이 가지신 빌라 가격을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재산이 있으신 걸 알고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대출을 있네, 하숙집이네 하면서 계속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왜 계속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면서 본인 친정집 자랑을 하시는지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들 부모님 빌라 가지고 계시고 원룸 하신다고 하면 친구들이 부러워하는데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제 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그러시더니 결혼 후엔 더 친정집을 하숙집으로 비유하면서 돈 좀 되시니? 하시더라고요. 요즘 누가 하숙집이라고 표현하나요? 대학가도 아닌데 각자 집에 월세를 받는 게 다인데 엄마가 청소도 다 해주고 돈 받는 거 아니냐?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오니? 하면서 비꼬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일단 참았어요.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길을 잡기 위해 트집을 잡는다고 직장 언니들도 말해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시댁 문제는 이것저것 참 많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혼은 10년째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10년이란 시간 동안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어떤 구직 생활을 해보지 않고 말이죠. 직업은 무조건 안정된 게 좋다고 신혼은 공무원 해야 한다고 몇 년째 공무원 학원을 보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렇게 대충대충 공부해서 붙을 수가 없는데 어머니는 무조건 공부해야 한다며 계속 아가씨를 밀어붙이는 상황이었어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붙는 시험인데 아무나 붙는 시험도 아닌데 어머니는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면서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신우에게 매일 주입식 교육시키듯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보고 대기업은 여자가 언제까지 다닐지 모른다. 그 좋은 학벌로 공무원이나 하지 왜 대기업에 갔냐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본인 아들 대기업 다녀서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보고는 공무원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공무원 직업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대기업 취업해서 대리까지 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직업은 공무원이 최고다 하면서 신우에게 될 때까지 시험 쳐보자 하시는 걸 보니 정말 답 없구나 싶었습니다. 죽어라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국가고시가 무슨 졸업장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공부하라는 시어머니나 엄마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우나 제 눈엔 같아 보였어요. 30대 중반이 된 신우는 명절이나 주말에 가면 3일은 머리도 안 감은 채 자기 방에서 뒹굴고 주말에도 가끔 평일에 시댁에 가도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드라마, 예능 다 줄줄이 깨고 있는데 무슨 수로 시험에 붙을까요? 10년째 공무원 준비한다는데 처음에 7급이라도 공부하는가 싶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7급, 9급 공무원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안정적인 직장이다 보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빠른 친구들은 1년, 늦어도 3년 안에는 다들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대학 졸업 후 10년째 공무원 한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신우였어요. 그런 신우를 보고 한 번은 저희 신랑이 신우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라고 말이죠. 그러자 오빠가 공부해봤냐며 왜 우리 집에 와서 화를 낼 거면 집에서 나가라 하더라고요. 본인 집도 아닌데 말이죠. 거기에 결혼한 오빠에게 집을 나가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건지 이렇게 싹수도 없고 이기적이고 게으른 신우를 보면서 저희 신랑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신우의 이런 성격은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늘 갈 때마다 설거지는 쌓여져 있고 며느리 아들이 오면 늘 외식하자 하시고 음식 한 번 해서 주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 엄마 김치 맛있더라. 너 받아올 때 내 것도 하나 받아와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늘 시댁집에 가면 수건에서는 냄새가 나고 정말이지 더러워서 저는 자고 오지도 않았어요. 신랑 또한 시댁보다 저랑 살고 있는 집이 훨씬 편하다고 자고 오는 걸 싫어했고요. 저희 친정집에 갈 때마다 엄마가 직접 해주시는 밥에 깨끗한 이부자리에 신랑은 자신의 어머니랑 너무나 다르다며 부럽다고 말할 정도로 시어머니랑 신우는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 1년 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 한 번 안 먹어봤다면 이해가 가시겠죠. 이유는 만들기 귀찮다, 치우기 귀찮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과 너무나도 다른 시댁 문화에 적응해 갈 때쯤이었습니다. 방구석에서 몇 년째 나오지 않는 신우가 하루는 집을 나가서 자취를 하겠다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 걸릴 것 같고 공부도 밖에서 해야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학원가가 있는 곳에 자취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빠, 엄마, 아빠, 나 나가서 살 거야. 이렇게 엄마 집에서 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무원 공부 계속 할 테니까 자취방 알아봐줘. 아니 갑자기 왜 자취야? 너 혼자서 밥도 못해 먹으면서 그냥 엄마랑 같이 살아. 싫어. 학원 근처에도 살 거야. 나도 언제까지 엄마 집에서 살아야 해? 더 나이 들기 전에 자취도 해보고 연애도 해봐야지. 집에만 있으니 살만 찌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른 집 알아보고 말해줘. 내 나이가 34인데 이제 연애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신우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무작정 다음 달에 집을 나갈 거니 집을 알아봐 달라 하더라고요. 20살 먹은 막 성인이 된 나이도 아니고 혼자서 핸드폰만 있으면 요즘 집 알아보는 거 어렵지 않은데 환갑을 넘긴 엄마에게 집 알아보라고 말하는 신우를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를 저렇게 키운 시어머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막내라고는 하지만 보통 저렇게 자식을 내 품에 가둬서 키우지 않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야 신우도 철이 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신우였거든요. 1년간 보면서 나는 자식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든지 해주니 혼자서 하는 법을 아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신랑에게 들어보니 대학 선택도 시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갔고 꿈도 없어서 시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공무원 공부를 하는 척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살갑게 이야기를 하신 게 평소에는 문자에도 시댁 올 때 뭐 좀 사와라. 이번에 어머니가 반찬해 주신 거 너 혼자 다 못 먹으니 우리 집에 좀 가져다 놓거라. 이런 문자 말고는 보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며느라,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갔니? 친정 부모님은 잘 계시지? 자주 찾아뵈어라. 일하는데 힘들지 않니? 언제나 건강 생각하렴. 이런 식의 따뜻한 말을 문자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왜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늘 제가 친정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거나 돈을 드릴까 걱정하는 모습은 많이 봤는데 친정 부모님을 챙기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신랑도 갑자기 엄마가 장모님 생일 선물이라고 전복 세트 가져다 드리라네 하면서 친정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모든 일에 약간 무심하고 먼저 시키지 않는 이상 시댁에도 친정에도 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고 먼저 안부 인사를 드릴 성격도 아닙니다. 그런 신랑이 2주나 남은 저희 엄마 생일을 챙기니 살짝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신랑은 작년에도 챙기지 않았던 엄마 생신 선물까지 직접 준비한 게 아니겠어요? 신랑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백화점에 가서 엄마가 좋아하는 등산화를 사서 포장까지 해서 들고 왔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 생일에도 상품권을 카톡으로 보내는 사람이 바로 저희 신랑이었거든요. 거기에 꽃집에서 꽃도 사서 친정으로 가는 신랑을 보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랑이 친정엄마를 챙기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는 시골 장에 가서 참기름을 몇 통씩 짜오시더니 저희 집에 한 통, 저희 친정집에도 한 통 가져다 드리려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매번 김치 맛있게 잘 얻어먹었다고 하시면서 가져다 드리라 하더라고요. 막상 김치를 드렸을 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시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도 너무나 사람이 달라져서 왜 그런지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보려고 할 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꿍꿍이를 말이죠.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다들 한통속이더라고요. 신랑이 엄마 선물을 산 것도 다 어머니가 시키고 시킨 일이었습니다. 신랑 핸드폰을 우연히 봤는데 시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계속 선물 사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하셨더라고요. 신랑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선물을 사놓고서는 본인이 장모님 생일 챙긴 것 마냥 저에게 생색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신우가 자취하겠다고 한 날부터 원룸을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학원 근처에 잡으려고 하면 보증금이 최소 1,000만 원씩 하는데 그 돈 나가는 게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당장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준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집에 살게 하면 되지 돈 아끼자는 심보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아마 선물을 준 그 시기쯤 해서
나한테 친정 원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요즘 빈 방은 있니? 너희 집 원룸 계약은 어떻게 해? 하시면서요. 매일 하숙집이라며 비웃으시던 분이 이제는 하숙이라 안 하고 원룸이라고 정확히 말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더라고요. 친정 원룸 건물이 인터넷 방구하기 사이트에서 후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 여자 혼자 살기에 그렇게 좋다며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딸 키우는 엄마들이 원룸에 계약하고 싶어 한다고 계속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실까? 용돈을 달라고 하시려고 그러나? 아니면 우리 친정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지셨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늘 친정 부모님은 고생만 하셔서 어떡하니? 이런 여행지는 가보셨냐면서 은근 말끝마다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 정말 의심이 들었지만 심증만 가지고 신랑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왜 온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신랑이 웃으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원룸 시세가 어떻게 돼? 우리 회사 후배가 원룸을 찾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원룸을 한다고 하니 자기가 들어오고 싶다고 하네. 위치도 마음에 들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친정집이 우리 회사랑은 거리가 멀잖아. 굳이 1시간이나 걸리는 곳에 원룸을 왜 찾는데? 아, 회사 동기 아니고 대학 후배. 아니 아는 동생이 찾고 있어서. 아니 회사 후배라고 했다가 대학 후배라고 하다가 아는 동생? 지금 당신 엄청 수상한 거 알지? 아니 그냥 아는 동생이 집을 구한다고 해서 아니 나랑 안 친해. 안 친한 사람을 굳이 우리 친정 원룸에 소개해준다는 거야? 당신 똑바로 이야기 안 하면 바람난 걸로 생각할 거야. 속이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무슨 꿍꿍인데? 솔직히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지금 정말 의심스럽거든. 솔직하게 말해. 아니면 나 진짜 화낸다. 아니 엄마가 참 지연이 자취를 하는데 장인어른이 하시는 원룸이 공무원 학원이랑도 버스로 2코스고 가깝기도 해서 거기 들어갈까 해서 빈방이 있으면 몇 달만 있으면 안 될까? 당신 요즘 월세 계약이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 시어머니는 그런 거 모르는 세대라고 쳐도 당신은 알면서 어머니한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우기셔도 당신은 안 된다고 해야지. 아니 엄마가 계속 얘기하니까 나도 알았어.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